네. 자, 3주 2차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중 포유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1차 시 마지막에 반려동물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금 반려동물 뭐 1000만 시대다, 1500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증가가 되었을까? 자, 분석을 해보니까 출산율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핵가족화 가속화가 되고 있죠.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금 주말부부 또 1인 가족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좀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또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0대 이혼율이 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노령화가 되고 있죠.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독거노인 세대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혼자 생활하시면서 외롭고 힘들고 또 하루도 혼자 생활하다 보면 그 말할 사람이 없죠. 대화할 상대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죠. 자, 1인 가구 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또 같이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런데 행복하다. 얘네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대신 외로움을 달래준다. 그리고 정서 발달, 또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사실 정서 발달, 심리적인 발달 이런 거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건강한 사람들은 또 이 아이들과 매일 산책을 또 시켜주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죠. 자, 반려동물의 현재 주소 잠깐 보면은 그 추진 배경은 이제 이런 동물 반려 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30% 이상, 제가 보기에는 40% 50% 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고 있죠. 이 정도 추산이 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반려동물 인구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지 몇 마리 함께 생활하는지 이 통계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그 뭐 사료 그 업체라든가 또 뭐 KB 국민은행 뭐 이런 곳들 보험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산업 시장에 있는 그런 곳들에서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라서 이제 지금 그런데 작년부터 지난해부터는 동물 그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부터 차츰차츰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들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추세는 알 수 없으나 1,500만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려동물 관련한 산업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10대 유망 산업 직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가고 있죠. 반려동물과 관련한 뭐 훈련사라든가 미용사 말고도 지금 그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을 또 교육시키고 또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이 매우 그 유망한 산업, 유망 직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인 인력 수급이 지금 보면은 이 반려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그 인원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한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개 학과가 있고 은광대학교에 그 매개심리치료 쪽에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과 대학, 기존에는 뭐 축산과, 수의학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반려동물 학과 그 이런 쪽
대학하고는 좀 사실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수의과 대학도 뭐 한 8개 정도 된다. 그리고 관련 산업은 동물병원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애견샵, 그 다음에 애견 펜션, 호텔, 유치원, 미용학원, 뭐 훈련소, 뭐 테마파크, 놀이터, 이렇게 관련한 산업들도 많습니다. 요즘 뭐 애견 유치원, 카페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인력 수요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육기관은 사실 부족해요. 이렇게 고등학교 요즘 펫 고등학교도 봉화에 생겼는데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에 이런 이제 관련 학과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 조금 더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해요. 음. 자,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보호자의 유형을 보면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동물이 좋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동물을 위해서 즐거운 거예요. 애완형 보호자. 이 사람들은 동물을 통해서 되게 즐거움 느끼고 하는데 근데 사람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 약간 애완형 보호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펫팸족 같은 경우는 펫팸족 가족처럼 생각해요. 또 자녀를 두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동물들 반려동물에게 투자를 합니다. 아주 우선식. 그 다음에 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가고 함께 하고 무엇이든지 우선시 되고 있죠. 그 다음 펫푸어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우선이에요. 반려동물 우선적으로 얘에게는 무조건 무엇이든지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펫푸어족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에 먼저 이 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얘의 품종이라든가 얘의 환경이라든가 얘의 성격 또 케어하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숙지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생활을 해야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웠다가는 서로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그 동물 교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잘 몰라서 그냥 좋아서만 키우다 보니까 동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성향이 있는데 그 차분한 아이들은 우울증이라는 걸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또 약간 공격적인 그런 기질인 그런 유형의 아이들은 막 공격하는 거죠. 막 외향적인 아이들은 공격하는 거 물고 자기 싫은 거 다 표현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짖는다든가 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아이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직업이 다양한 직업이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들 아까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했죠. 이런 산업들이 있고요. 또 품종 반려동물과 관련한 품종들이 또 동물의 그 종류도 많지만 품종도 되게 많다는 거죠. 강아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많은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포유류. 자, 이 반려동물 포유류. 자,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얘 왜 키우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키우는가? 얘네를 사랑해서 키우는가? 요즘에 이제 유기견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키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이 필요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안 됐어서 사랑해서 키우는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이죠.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인간과 유전자가 흡사한 동물들, 이 아이들이에요. 얘네 지능이 굉장히 높죠. 이런 아이들, 유전자가 흡사한 동물들. 우리 실험 동물로 지금 사용되는 그 활용이 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보시면 쥐, 설치류 쥐 정말 많이 연구에 활용이 되죠. 그래서 암을 연구한다든가 신진대사 질환이라든가 약물 효능 검사, 유전자 연구 이런 거에 그 사람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쥐를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얘네한테 고마운 마음을 정말 많이 가져야 돼요. 실험 동물로 정말 많이 활용되는 아이들. 쥐.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같은 경우는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약물 효능 검사, 우리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실험용으로 우리 토끼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실험 동물을 가지고 그 활용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엾은 아이들이에요. 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소나 말 같은 경우는 백신 획득과 개발, 그 다음에 수의학 연구를 위해서 얘네가 실험동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심장 수술, 그 다음에 신경 생리학 연구, 그 다음에 청력 개선을 위한 연구, 수의학적 연구에 고양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아지, 우리 개 많이 쓰죠. 또 개 중에서도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들이 보면은 그 품종이 비글이에요. 비글. 비글은 순해요. 너무 그 순한 기질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실험 동물로 활용이 되면서도 얘네는 바로 또 사람에게 이렇게 꼬리 흔들고 막 그러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글. 자, 심혈관 연구, 그리고 심장 수술, 또 골수 이식이라든가 골접합술, 당뇨 연구, 다양한 수의학적 연구에 이제 얘네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 돼지. 식용으로도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데 돼지는 이식 수술, 얼마 전에도 심장 이식 수술 뭐 이렇게 돼지의 그 심장을 사람에게 이제 뭐 심장 이식 수술 한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죠. 이식 수술, 골 접합술, 그다음에 응급 수술, 당뇨 연구,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뭐 이런 그 실험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뭐 이 밖에도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이 실험 동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이렇게 실험 동물로 그 연구를 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실험 동물로 활용이 됐던 아이들을 장례를 잘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잘 치러주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마지막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제 2015년도 거긴 한데요. 이제 그 국내 실험 동물 수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들이 설치류예요. 실험용 쥐, 흰쥐들 이렇게 많이 91%. 그 다음에 어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 얘네가 이제 번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설치류도 그렇고 번식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토끼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류, 원숭이, 파충류, 양서류
기타 이제 소나 이런 아이들, 소나 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실험 동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그 실험 동물로 사용되는 이 아이들이 보면 미국이 1억 마리라고 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한국도 이렇게 실험 동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포유류. 포유류는 개, 가축이었다가 또 사냥 동물이었다가 또 식용 동물로도 또 우리 개를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로 개가 많이 이제 사람 옆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400여 종이 됩니다. FCI에는 이제 344종이 승인이 되어 있고 식용목이고 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애견 연맹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적인 이제 삽살개라든가 뭐 풍산개, 댕견 이런 아이들은 토종견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아이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400여 종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걔는 이제 후각이나 청각, 후각 냄새 잘 맡죠? 감지를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청각도 뛰어나요. 응? 그래서 민첩성도 되게 좋고 또 이 턱이 강하죠. 그래서 늑대와 비슷한 장점이 있고 식성은 육식성이었으나 이제 가축화되면서 이제 잡식성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요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료를 많이 먹이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잡식성이고 초식동물에 가까운 소화기관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훈련이 가능한 동물로 이제 인간과 많이 공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개와 인간은 서로 그 양보도 하고 타협한 동물로서 이제 다른 가축하고는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개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했고 더 이상 이제 가축보다는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개 종류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중에서 아는 아이들이 있으실까요? 많이 보았죠? 자, 얘는 몸을 둘러싼 피부에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하죠. 그래서 막 여름에 더울 경우에 어떻게 해요? 막 혀를 내놓고 이제 호흡을 조절하죠. 그래서 땀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한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래서 암캐 생태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2개월 정도. 그래서 그 두 번째 발정부터 번식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한 8개월에서 느린 경우는 이제 대형견에 되면 이제 보통 한 12개월,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첫 번째 발정을 하게 되는데 애기예요. 아직 애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발정 때는 가급적 번식하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발정부터 번식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보통 12년에서 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게 사는 아이들을 제가 봤을 때 한 25년 정도 사는 아이들 또 더 길게는 뭐 한 34, 5년까지 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좀 요즘에 이제 좀 영양제도 먹이고 또 의학술도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 더 이제 길게 되기는 하는데 보통 한 12, 3년에서 15, 6년 요 정도 살죠. 수명이. 그래서 되게 많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는 속상하죠. 이 아이들 이제 개의 나이를 보통 1년에 곱하기 6 이렇게 매겨요. 그래서 한 우리가 봤을 땐 6살, 7살 애기 같다 하는데 6살, 7살 정도 되면 뭐 3, 40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한 이제 8살, 10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라든가
또 우리 그 슬개골이 이제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이고 운동, 산책 이런 거를 좀 자꾸 시켜줘야 되겠죠.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래야 좀 더 사람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애기들 한번 사진 보면서 맞춰보세요. 얘네 품종이 뭘까? 애기 때 참 다 이뻐요. 그쵸? 얘네 품종이 뭘까요? 도구쇼에 많이 나오는 애기들이죠. 뿅. 자, 말티즈 애기들. 얘는 누구예요? 이제 곰돌이 컷을 했어요. 저도 그 반려동물 쪽에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자격 강의도 하고 자격증 강의도 하고 또 창업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개 치료, 매개 심리 상담 이런 또 장례 지도사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애견 미용도 저도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 이제 그 이쁘게 나오는 컷이 있죠. 얘는 포메라니안이야. 포메라니안 얘는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것 다 이제 그 미용 목욕하고 이제 털 말릴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또 목욕시키고 미용해 놓으면 정말 예쁘죠. 포메라니안 얘네는 이제 좀 가라 털이 좀 가라앉아요. 말티즈나 얘네는 그래서 포메라니안은 이렇게 저기 우리가 뽀메라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뽀메를 키우고 있는데 얘네는 곰돌이 컷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쁘죠. 그리고 말티즈는 이렇게 길러줘요. 많이 길렀어요. 그쵸? 네. 치와와. 치와와는 이제 그 단모 치와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개들 보면은 이제 귀가 이렇게 덮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덮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귀가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열려 있는 아이들. 대체로 귀가 열려 있는 아이들이 귀병이 덜 나요. 이렇게 덮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티즈 애기들이 보면 귀병이 잘 나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한 13년 키우다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가 있었는데 말티즈였는데 이 아이는 이제 심장이 좀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많이 안 좋았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귀에서 냄새도 나고 귀 가려워하고 그래서 이 귀 치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 귀가 아주 깨끗해요. 항상 열려 있고 자기가 또 귀 청소를 잘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아주 우리가 그 도그쇼 미용에서 비숑과 푸도를 가지고 이제 미용에서 많이 이제 실습견으로 쓰는 활용을 하는데 얘는 푸들이에요. 푸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미용 학원에도요 그뭐 상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1,000만 원 몸값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애기였는데 예, 이 아이들 참 이게 이 도그쇼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저는 참 불쌍해요. 얘네가 정말 행복할까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 털이 뭐 엉키거나 뭉칠까봐 잘 만지지도 않아요. 얘네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푸들이에요, 푸들. 자, 우리 이제 강아지를 그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땀샘이 없어서 호흡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임신 기간은 2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기도 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초음파 사진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도 입덧해요. 잘 안 먹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덧해요. 잘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임신 기간 걸린다. 두 번째 발정부터 번식하는 게 바람직하다. 얘네 늑대와 좀 특성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늑대와도 교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다는 거.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 품종에 따라 기질이 달라요. 명랑한 아이들이 있고 또 활발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또 작은 아이들이 있고 큰 아이들이 있고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작은데 집은 작은데
큰 아이들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되게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 사람이 좋아서만 그냥 키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성, 또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활발한 아이들이 있고, 나는 도저히 이게 케어가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활발해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 성향을 보고, 품종에 따라서 성향을 보고 좀 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쁘다고 해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 수컷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중성화 수술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또 여자애기들 같은 경우는 자궁 충수염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 글쎄 중성화 수술이 이제 그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남자애기들 같은 경우 마킹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 뭐한 5,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도, 마킹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보고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마킹 시작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암컷을 키울 것인지 수컷을 키울 것인지도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토끼. 토끼는 척추동물문의 포유류강 토끼목에 해당하는데, 토끼도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이점에 가축이었다. 얘도 식용 토끼고기도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로 지금 토끼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반려토끼를 키울 때 우리가 팁 이렇게 보시면, 토끼 같은 경우는 건초 중요하죠. 6개월 미만은 이제 알파파, 6개월 이상은 이제 티모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모래도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앞발로 흙을 파는 행동,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구의 틈이라든가 좁은 장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얘는 굴에서 생활하는 하는 걸 또 이제 좋아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굴 같은 거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도 좋고, 또 영역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소변이나 턱 밑쪽에 이제 취선 이런 걸 문질러서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기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굴토끼에 남은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토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몰라요. 워낙에 이제 밖에서 키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안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이제 초식동물 특성상 이제 경계심이 좀 많아요. 경계심이 많고 예민하다. 그래서 또 경계심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무는 거죠. 그래서 또 갉아먹는다든가 이제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랑 함께 이제 키울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물기 때문에 이쁘다 하고 토끼 겉으로만 보고 이쁘다 해서 만졌는데 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 먹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건초, 사료 이런 거 많이 먹이죠. 그 채소나 과일도 얘네 좋아하고, 또 수분 섭취를 자주 공급해줘야 한다 하는 거. 자기 똥을 먹기도 해요. 싸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토끼의 종류 보시면 이제 대형종은 4kg 이상일 때, 중형은 1.5에서 4kg, 소형종은 1.5kg, 초소형형은 이제 1kg 미만일 때 이제 이렇게 몸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토끼 중에 이제 체형 유형은 이제 이렇게 세미아치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팩트 타입, 커머셜 타입, 실린드리컬 타입, 그다음에 프라치 타입, 이렇게 이제 체형 유형이 있습니다. 토끼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니 토끼, 드워프, 그다음에 라이언 헤드, 약간 이렇게 사자 갈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라이언 헤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귀가 이렇게 내려져 있죠. 귀엽죠. 얘는 롭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알맞은 환경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육장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된 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같은 거 깔아줘서 토끼 발이 편하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먹는 용기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감 있는 걸 이렇게 놔서 잘 엎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얘는 이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지 못하게 잘 막 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갈지 못하도록 이런 재질 이런 것도 잘 설치해 줘야 된다. 물 좋아하니까 급수기도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격이라든가 습성 이런 거, 또 애들 나이 이런 거 건강 생각해서 좀 그런 거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관리 도구로는 이제 브러쉬라든가 털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발톱깎이, 또 이가리 도구라, 그런 이제 이가리를 이제 막 갉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들을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닐 경우에는 전선 같은 것도 막 갉아 먹기 때문에 그러다가 감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햄스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번식하고 임신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임신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 17일에서 20일이기 때문에 배가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번식기 이후에는 얘네는 분리해서 키워야 돼요. 새끼를 이렇게 잘 낳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끼 낳고 어떨 때는 이제 자기가 물어서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좀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얘네는 죽이고 자기가 먹기도 해요. 그래서 딱 번식 기회는 따로따로 새끼들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설치류 같은 경우 앞니가 평생 자라기 때문에 딱딱한 그 나무 열매 줘서 이를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목욕은 안 해줘도 되고 털은 말려준다. 수명은 근데 이제 번식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이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죽었을 때 키우다가 이제 뭐 1, 2년 안에 이제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펜노스 증후군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햄스터 키우다가 펜노스 증후군을 앓기도 하다는 거.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제 지금 포유류 잠깐 몇 가지 알아봤고요. 반려동물은 이제 미래 유망 직업에 속한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포유류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